네, 김동엽의 수익 플러스 오늘도 와운의 김동엽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동엽 대표님 요즘 좀 신조어로 폼 미쳤다라고 하죠. 어제도 추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고의견 주신 6개 종목 중에 무려 4종목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더라고요. 네. 어저께 말씀드렸던 알래스카 이슈가 굉장히 좀 적중을 했었는데요. 몇 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강조를 했죠. 제가 먼저 좀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어제 언급을 해주셨던 내용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밀짚 모자는 이제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먼저 사야 된다라고 그쵸. 강조를 해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하루 만에 또 급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그저께쯤에 이제 주말에 노이즈가 좀 있어가지고 하락이 깊었던 재건주인데요. 어차피 광물 협정이라든가 뭐 재건이라든가 종전의 이슈는 순차적으로 일어날 이슈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을 때 쌀 때 담아 놓으시는 전략이 유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런 기세 이어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해 보면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볼까요? 첫 번째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죠? 네, 오늘은 자동차 이슈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있으면서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가 됐거든요. 사실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도 곧 닥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특히 4일부터 발효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때문에 그쪽에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간밤에 또 캐나다 총리와 통화를 했고 또 미국의 빅3 자동차 업체 대표들과 통화를 한 끝에 멕시코와 캐나다 쪽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관세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한 자동차 부품만 하더라도 약 11조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관세를 크게 적용을 받을 경우에 어찌됐든 매출이나 순이익에 큰 타격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한 달 정도의 기간이라도 잘 준비해서 좀 유예라든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현대차와 GM이 현재 공장을 이용해서 생산을 한다는 그런 해법 같은 것들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관련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좀 관련이 큰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등 좀 예상되고요. 멕시코 27만 대 공장 생산해서 24만 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무래도 조금 안도하는 그런 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화신인데요. 미국의 자동차 부품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요. 상반기에 짓고 나면 하반기부터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세 혜택에 관세 압박에 좀 프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넥센 타이어인데요. 다른 그 타이어 회사와는 다르게 중국과 체코에는 공장이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공장이 없어서 이게 좀 약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겠다.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화신은 고의견을 주셨지만 타이어 주죠. 넥센 타이어는 스탑 의견 주셨는데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사이버 보안 관련 내용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어떤 점들 주목해 볼까요? 네, 사실 보안 또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쪽이 평소에는 무심하시다가 이제 큰 사고가 나면 이거 막아야 된다 이러고서 이제 그러니까요. 많이들 얘기들 하시는데요. 최근에 그 코인과 관련된 큰 사고들이 2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비아비트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한 2조 원대 정도의 해킹 사고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위믹스가 한 90억대 정도의 코인이 털리는 그런 사고들이 나오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또 경각심이 커지고 있고 때 맞춰서 국정원에서는 북한의 해커들이 우리나라 관련된 그 산업에 해킹을 굉장히 시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서 경각심이 좀 커지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사이버 보안주도 한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는 네트워크 관련된 장비 회사인데요. 최근에 열리고 있는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도 새로운 버전의 네트워크 장비를 소개하고 있고
양자암호 관련된 칩에 투자하는 그런 이력도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주로 분류해서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센즈랩입니다. 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고 작년 여름에 딥페이크 이슈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주입니다.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라운시큐어인데요. 보안과 관련된 구독 서비스를 최근에 시작을 했고 작년도 실적이 2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와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역시 오늘 좀 모처럼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운시큐어는 스탑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대표적인 미국 사이버 보안주죠.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실적 부진에 무려 6%나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주 접근해도 될지 좀 우려스럽긴 한데 어떻게 보시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밀짚 모자는 언제 사라고요? 네, 겨울에 사야죠. 겨울에 사라고. 사실 오늘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쪽에는 뭐 나쁘지 않은 이슈라고 봅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주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면면을 보면은 실적은 당장은 좋았는데 올해 예상되는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의견을 내놓은 게 하락의 이유였다고 보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은 일이 터지면 갑자기 매출과 관심이 커지지만 평소에는 사실 조용하고 관심받기 좀 종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실적 전망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이버 보안주에도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야 된다는 말이 네. 적용되는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략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주는 하나시스템 가지고 오셨네요. 네, 하나시스템이 어느 쪽이지? 자동차도 아니고 사이버 보안도 아닌 것 같지만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정말요? 원래 물리적 보안이라든가 방산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해상 선박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이 미국의 선박협회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사이버 보안 인증을 받았거든요. 알고 보면 사이버 보안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 영업이익도 재작년 대비해서 70% 이상 늘었습니다만 올해 필리조 선수의 매출까지 잡히게 되면 실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이 일단 좋고요. 그리고 간밤에 또 미국에서 팔란티어라든가 독일에서 라인메탈 같은 경우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저께 하루 쉬어간 방산주 개념으로도 동사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드립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29,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에 알고 보면 사이버 보안 모멘텀까지 있는 오늘의 전략주 한화시스템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의 수익 플러스 와운의 김동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